그리고 실제로 정맥 내에도 보면 여러 개의 밸브가 형성이 돼 있어서 브라키오세팔릭 피스츄라 크리에이션하고 많은 양의 혈류량이 이렇게 아치 부위로 들어올 때 이 베인이 다일레이팅하는 확장 능력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해부학적인 특징에 의해서 아치의 스테노시스가 잘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혈력학적 특징과도 연관이 있겠는데요. 이렇게 브라키오세팔릭 피스츄라의 많은 혈류량이 아치 부분으로 들어오면서 꺾이는 이 부위에서 혈관 벽에 가해지는 월 시어 스트레스라는 것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연구로서 32명의 브라키오세팔릭 피스츄라를 조성한 환자에서 조성한 후에 시어 스트레스를 측정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아치의 구역에서 워시어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환자들을 계속 추적 관찰을 했더니 실제로 후에 세팔릭 아치 스테노시스가 발생한 부분과 이전에 워시어 스트레스가 감소한 부분이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런 아치 부분의 혈력학적 요인이 아치 스테노시스의 디벨롭먼트와 연관이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치 스테노시스의 발생과 재발을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은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라디오세팔릭 피스츄라보다는 브라키오세팔릭 피스츄라에서 현저히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처음에 환자가 방문을 했을 때 스테노시스의 정도에 따라서 그 협착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재발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고, PTA 후에 잔여 협착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발의 위험이 더 큽니다. 반면에 세팔릭 아치의 여러 구역, 내부의 여러 구역 중에서 멀티플한 리전보다 한 군데에만 리전이 있을 경우, 그리고 환자가 다이아비티스가 기저에 있을 경우에는 좀 더 프로텍티브하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팔릭 아치 스테노시스의 치료법은 고식적으로 PTA를 해서 그 해당 부위를 발룬으로 넓혀주는 방법이 있겠고, 이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 부위에서는 커팅 발룬 엔지오플라스티를 고려할 수 있겠고, PTA 간격이 너무 짧고 한다면 스텐트 그라프트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도 여의치 않은 환자에서는 서지컬 리비전을 고려할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혈력학적 요인을 교정하기 위해서 엔도바스큘라 밴딩을 통한 액세스 플로우 리덕션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케이스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환자에서는 이렇게 브라키오세팔릭 피스츄라를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치의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PTA를 해서 블러드 플로우가 다 개선된 모습인데요. 이 후에 3개월에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아치의 스테노시스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에서 PTA를 시행한 횟수를 보면 이렇게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PTA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팔릭 아치 스테노시스에 대한 PTA 이후의 개통률을 살펴보는 연구는 많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6개월째의 프라이머리 페이턴시, 즉 PTA 한 후 6개월째에 이 아치에 스테노시스가 없이 개통이 될 확률은 50%가 채 되지 않아서 PTA 단독으로 개통률을 유지하는 것은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PTA 인터벌이 계속 짧아져서 결국 스텐트 그라프트를 인서션을 하였고, 이렇게 보시면 이 아치 쪽에 그물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스텐트 안쪽으로 인스텐트 리스테노시스가 발생을 하였고, 이 내부에 또 PTA를 해서 혈류량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 환자에서는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계속 PTA를 하다가 결국에는 스텐트를 삽입하였고, 스텐트 삽입 후에도 물론 스텐트 내부가 좁아지긴 했지만 PTA 간격이 유의하게 이렇게 길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텐트, 베어메타 스텐트 또는 스텐트 그라프트를 사용하고 나서의 개통률에 대한 스터디를 보시면 앞에 PTA만 단독으로 유지하였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6개월째의 프라이머리 페이턴시가 100%로 보고된 바도 있고, 이렇게 70%, 76%로 비교적 성적이 우수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외과적 수술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환자의 경우에는 세팔릭 아치 스테노시스와 함께 서브클라비언 베인의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이분도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PTA를 시행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분의 어퍼암의 세팔릭 베인은 아무 병변이 없고 비교적 곧고 잘 자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외과 선생님께 의뢰를 드려서
세팔릭 베인의 온전한 부분을 떼서 악실라리 베인으로 연결을 한 세팔릭 베인 투 악실라리 베인 트랜스포지션을 시행을 하여서 이렇게 혈관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후에 물론 이렇게 연결한 부위에서 추후에 스테노시스가 또 발생을 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본 환자는 수술한 후로 PT의 간격이 매우 줄고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과적 수술 후의 개통률을 보시면 앞에 PTA나 스텐트 그라프트를 사용한 환자분보다는 숫자가 매우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12개월째 페이턴시가 70% 이상 확인된 바도 있어서 외과적 수술 후의 개통률은 우수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혈력학적 요인에 접근한 엔도바스쿨라 밴딩을 통한 액세스 플로우 리덕션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혈류량을 줄이려는 이유는 결국은 과다 혈류량이 혈관 협착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런 과다 혈류량이 어떻게 혈관의 협착을 유발하는지를 알려면 이제 월 시어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아셔야겠습니다. 한국말로 전달 능력이라고 하고 이렇게 베셀 월, 혈관 벽을 따라서 혈류가 지나게 되면서 발생하는 마찰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찰력이 라미나 시어 스트레스 또는 디스터프트 시어 스트레스로 나뉘게 됩니다. 라미나 시어 스트레스는 층류라고 하고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곱게 뻗어나가는 좋은 혈류고 이것은 이제 피스츄라가 머추레이션 되는데 도움이 되고 인플라메이션 액티베이션이나 엔도텔리얼 셀 하이퍼플라지아에 반하게 하는 좋은 역할을 하는 시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디스터프트 또는 오실리에이션 시어 스트레스라는 하면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반복되면서 와류를 형성하는 터뷸런트 플로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서 니오인티마 하이퍼플라지아나 트롬보시스에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V 피스츄라 크리에이션을 하면 많은 양의 아터리의 플로우가 직접 베인으로 유입이 되면서 블러드 플로우의 벨로시티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증가된 블러드 플로우는 이렇게 커브진 구역, 세팔릭 아치와 같이 커브진 구역에서 월 시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세팔릭 아치 모델에서 블러드 플로우 벨로시티가 증가한 블러드 플로우가 이렇게 커브진 구역을 지나면서 월 시어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주나 봤더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위에서 노멀 레인지보다 월 시어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로우 월 시어 스트레스가 결국 이 아치 스테노시스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을 이제 직접 동물 모델에서 확인을 해보면 다음은 캐나인 모델에서 라이트 페모럴 아터리와 베인을 엔드 투 사이드로 연결을 한 것이고 연결을 한 AB 피스츄라 모델에서 프록시말 쪽에 베인, 그 다음에 아나스토모시스 베인, 라이게이션 한쪽에 베인 세그먼트, 그 다음에 적스타 아나스토모틱 에어리아 베인 세그먼트에서 혈류량과 이런 월 시어 스트레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프록시마 아터리에서 빠르게 흐르는 혈류가 쭉 디스탈 쪽으로 나아가다가 결국 아나스토모시스를 지나면서 이 와류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디스터프트 플로우는 결국 디스탈 라이게이션 베인 세그먼트 그리고 이렇게 적스타 아나스토모틱 베인 세그먼트의 이너 월 쪽에 로우 월 시어 스트레스를 형성하게 되고 요거